자, 우원식 18개 상임위 독식 안 돼. 여야 조속히 원 구성해야. 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불만이 터지고 있어요. 자, 이 불만이 터지고 있는데 저는 또 여기에서 굉장히 이상한 점들을 요즘에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냐? 갑자기 박주민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주민이 우원식을 지지했다. 증거는 없습니다. 박주민이 왜 타겟팅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다수의 글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갑자기 박주민을. 우원식에 대한 분노를 이용하는 놈들이 또 있구나라는 걸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자, 우원식이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 개혁적으로 한다며 왜 이거 민주당이 다 안 갖고 오는 거야? 화가 난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추미애를 원했거든. 그러니까 역시 우원식은 박병석과 다를 바 없다 이러면서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잘못됐다 이건 뭔가. 근데 저는 요거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우원식과 민주당이 이거는 짜고 치는 전략일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민주당이 21일에 법사위 청문회와 함께 최상병 특검법 상정 방침이다. 21일이 언제냐면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청문회 심사를 마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입법청문회 이종섭, 임성근, 박정훈, 유재은 다 나옵니다. 이시연도 불렀고요. 얼마나 나올지 좀 봐야 되는데 안 나오면 3년 이하의 징역 각오해라. 정청래 의원이 으름장을 놨고요. 이 청문회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 청문회에 국민의힘이 딴지를 걸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민주당에는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봤는데 왜 이런 생각이 더 굳어졌냐. 자, 21일 금요일까지는 다른 잡음이 안 나와야 된다. 여기에 집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의원이 지금 뜸을 들이는 건 민주당과 합의된 전략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 정청래 의원이 나왔거든요. 요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언제 원구성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결국은 국민의힘이 들어와서 7개 상임위 선출하고 그래서 11대 7로 출범 원구성 완료될 그냥 거라고 제 보세요? 개인적인 바람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번 또 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까지 안 들어오면 해야죠 뭐. 그냥 7개까지?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장은 그런 생각이 아니신 것 같은데 국회의장은 그거보다 좀 더 탄력적으로 기다려준다 이런 뜻 아닌가요? 어제 기자회견으로는? 전략적 포카페이스 있을 수 있죠. 전략적. 우원식 의장이 포카페이스는 없잖아요. 네? 그분이. 네. 자, 정청래 의원이 전략적 포커페이스라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라는 분을 오랫동안 봐온 분들 아는데 이분은 능그렁이 같은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말을 할 때는 의미가 다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 이거 역시 이거는 민주당 내부에서 얘기가 돼 있는 거구나. 자,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면 우리들은 좋아요. 시사건건을 보는 시청자분들. 이런 분들은 통쾌하다, 잘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여론은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가장 원하는 건 다 가져가라예요. 니들이 18개 다 가져가야 어차피 법사위 운영이 못 먹으면 7개 들어가 본들 우리는 얻는 실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가져가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명분이라도 만들어줘라.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원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추경호는 처음부터 다시 논의한다. 법사위 우리가 무조건 먹어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원식 의장이 7개 빨리 제출해 명단. 그래야지 이거 7개라도 니들 해서 11대 7로 출범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민주당은 금요일에 있을 이 최상병 청문회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어쨌든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정청래 의원의 이 발언 전략적인 포커페이스 이 발언에 저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우원식 의장이 제가 해석하는 대로 하지 않고 다른 방향,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있는 방향으로 갈지도 모릅니다만 다음 주를 넘긴다? 금요일 청문회가 아마 정말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이뤄질 거란 말이에요. 국민의힘 없이.
국민의힘 없이 청문회가 일어난다? 쉴드 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전 국민에게 보도가 되고 전 국민의 관심사가 여기에 쏠릴 텐데 이게 끝나고 나면 최상병 특검법이 상정이 됩니다. 자, 이제는 뭐만 남았냐? 본회의 통과시키고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하는 수순만 남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 초에는 민주당이 다 가져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추가적으로 또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김건희 명품백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무위원장 선출 직후에 김건희 디올백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청문회라는 게 지금 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형식이에요. 그동안에는 국정조사가 아니면 일반적인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었는데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상임위에서 그냥 불러가지고 증언하는 거 이런 거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처벌하기에 애매한 구석이 있어. 근데 청문회는 국회 청문회법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출석했을 경우에, 위증했을 경우에 처벌 조항이 너무나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상임위 열고 전부 다 청문회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자, 이러면 국민의힘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야, 국정조사 쉽지 않아. 우리가 동의 안 하면 국정조사에 참고인이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나와도 되는 명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문회는 그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하려고 해도 지금 이특검 4국조를 하려고 하는데 국정조사를 하려고 해도 국민의힘이 아예 협상을 안 하면 참고인이나 증인이나 불렀을 때 안 나올 명분이 생겨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도 큰 소리만 치고 실속이 없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택한 게 청문회라는 형식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이 안 받더라도 할 수가 있고 청문회법은 너무나 명확하게 불응하거나 위증하거나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여기에 지금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정무위는 어디냐? 7개 상임위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되는 건데 이걸 안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국민의힘의 스탠스는 다 가져가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달라. 언론에서 민주당의 독재, 입법 폭주 이렇게 프레이밍하는 거를 차라리 도와달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인데 7개는 가져가. 이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18개를 다 가져오면 속 시원할 것 같지만 일단 언론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지금 현재 전략을 보면 11대 7이 가장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그걸 아니까 18개를 다 가져가라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7개를 어떻게든 가져가게 만들려는 전략까지도 지금 민주당이 세워놨다는 거예요. 정무위 위원장 니들 안 가져갈 거야? 그래? 알았어. 니들이 안 하면 우리 정무위원장 이미 다 뽑아놨어. 우리 다 먹으면은 바로 청문회 개최해서 김건희를 소환할 거야. 국힘 상임위 안 오면 김여사 증인 채택한다. 김건희 증인 채택할 거야, 청문회에.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정무위 빨리 먹으러 와. 이겁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8개 다 가져가. 법사위 운영이 못 먹으면 이거 7개 먹어봐야 소용없어. 지금 이 상황인데 정무위 니네 건데? 니네 안 먹어? 그러면은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먹고 김건희 증인 채택할 건데? 자,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18개를 다 먹는 건 임시적으로는 다 가져갈 수 있으나 결국 7개는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전략이다. 김건희를 볼모로 빨리 7개 먹어라. 그중에 정무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저는 추론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주까지는 기다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박찬대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국회의장 결단하라 이러면서 막 우원식을 쪼는 모양새를 취해. 이게 시나리오라면 자, 우원식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을 계속 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는 빨리 결단해라. 지금 상임위 7개 상임위에도 현안이 쌓여있다. 국회의장 결단하라. 계속 쪼고 있고 우원식은 명분이 생기죠. 국민의힘 7개라도 빨리 먹어라. 법사위 주는 거 이런 거 떼쓰지 말고 내가 버텨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민주당도 지금 명분이 있고 우원식도 명분은 있어요. 근데 우원식이 언제까지 계속 버텨? 계속 버티다간 당원들의 의심 터지고 이러면은 안 되잖아. 그러면 이번 주 청문회, 최상병 청문회 끝나고 최상병 특검법이 상정이 되고 올라가고 나면 이제는
굿캅 배드캅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저의 추론이니까 이번 주가 지나고 나서 봐야 돼요. 그러면 다음 주 초쯤에는 더 이상은 못 기다린다. 국민의힘을 계속 압박하면서 정무위 안 가져가면 김건희 청문회 한다. 이래도 안 가져갈 거야? 그러면 국민의힘은 김건희는 지켜야 되니까 7개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모양새를 취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8개 다 먹으면 우리만 좋다니까. 정치 고관여층들만 좋아하지만 결국은 분위기는 안 좋게 갑니다. 우리가 하려는 개혁이 퇴색돼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11대 7은 민주당이 무조건 지키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까 국민의힘은 18개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하고 있고. 다 가져가? 그러면 김건희 증인 채택하고 잘못하면 법적 처벌받는데 김건희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불소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쭉 펼쳐보니까 11대 7로 가는 건 민주당의 전략이 확실하다. 18개 다 먹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어떻게든 11대 7을 만들어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보해 놓은 이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7개 국민의힘이 먹고 있는 것들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든 막고 방해하는 거를 또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건 이재명 대표의 전략으로 저는 추론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었던 굿캅 배드캅의 시나리오가 맞아떨어지죠. 지금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치열하게 명분 싸움을 막 쌓고 있는 중이거든요. 누가 명분이 있느냐? 민주당은 지금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명분을 잃으면 주도권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최혜병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일단은 민주당이 큰 산을 하나 넘는 거고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을 수밖에 없고 의혹은 진실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러면 이 최혜병 특검법이 다시 상정됐을 때 거부권은 당연히 행사하죠. 대통령을 노리는 법인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부담을 느끼고 이탈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지금 만만치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저는 민주당의 전략은 정말 치밀하다. 민주당이 이렇게 치밀한 전략, 제가 쓴 소설이 맞다면 진짜 치밀한 계획을 세운 건데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세운 전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민주당을 오랫동안 봤잖아. 근데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를 염두하면서 전략을 세우는 당이 아니거든. 하고 싶은 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선 다 먹어서는 안 된다는 전략도 있고 지금 11개 상임위를 갖고 갔는데 국방위도 없고 정무위도 없고 뭐 국토위 이런 것들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11개를 가져오는 것부터가 이 전략의 시작이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이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민주당이 이렇게 꼼꼼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요건 좀 지켜보시죠. 이번 주까지는 일단은 지나가고 그리고 최혜병 청문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요 청문회 지켜보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민주당과 우원식 의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제가 세운 이 시나리오가 맞는지 아니면 우원식이 그냥 수박이었는지 판결이 날 거다. 판단이 서면 그때 화내기 시작해도 늦지 않다. 저는 제가 하는 말이 무조건 맞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이런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저도 우원식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화를 안 내는 거고 화내야 될 타이밍 이거는 확실하다 싶으면 분노해야죠. 그때까지는 조금 더 두고 보자. 그리고 우원식이 국합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 중에 한 가지 더 근거는 만약에 박병석 같은 인간이었으면 11개 민주당이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부터 브레이크를 걸었을 거다. 이걸 브레이크를 안 걸었다. 이걸 그냥 내버려 두고 있잖아. 11개는 개문 발차했는데 국회의장이 그 어떤 언급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생각하는 가설을 좀 더 그럴싸하게 만드는 하나의 근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청문회까지 보고요. 다음 주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우리가 진짜 분노해야 될지 아니면 이건 기가 막힌 민주당의 전략이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